김문수 후보 21만 7,935표, 장동혁 후보 22만 302표를 각각 투표하였습니다.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만 믿고 도전했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결선 투표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탄핵 찬성파까지 끌어안겠다는 통합을 외쳤고요. 장동혁 후보는 탄핵 찬성파를 배제한 단일 대오를 내내 외쳐왔었는데요. 그 결과는 장동혁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당원이 80%고 일반 국민이 20%였어요, 비율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뜻이 대부분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당심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 당원들이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갈망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장동혁 후보가 처음 출마 선언을 했을 당시에 지지율이 한 자리대였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직전에 대선 후보기도 했고요. 역대 대선 후보들이 전당대회를 나오면 60% 이상을 득표를 하면서 낙승을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진입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그 결선 투표에서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세력을 모두 꺾고 당선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장동혁 신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사이는 더 껄끄럽고 소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찬탄, 반탄으로 당내가 감정의 골이 깊은데요. 자, 계엄 사태와 대선 패배로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자,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신임 당대표 앞에는 정말 험난한 길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찬탄 반탄으로 갈라진 내부 갈등을 봉합해야 하고요. 내년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고요. 또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한 대응까지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정말 놀라운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때거든요. 지금은 당대표 선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던 장동혁 후보를 당원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저희가 통합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만, 이른바 쌍권 체제 당시에도 과거를 모두 묻고 가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한 번 안 했던 것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당의 단일 대우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대여 투쟁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쇄신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난 뒤에 조금 더 건전한 그런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당을 혁신하겠다면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좌초됐죠. 이제 신임 당대표가 직접 당의 혁신까지 모두 이뤄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장동혁 신임 대표, 최근에 저희 채널A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08명 단일 대오로 뭉쳐서 싸우겠다. 이 싸워달라고 할 때 따라주지 않으면 공천권 자체를 배제하겠다라고 아주 초강수를 두는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과연 신임 당대표로서 어떤 단일 대오를 만들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죠. 국민의힘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관계 설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계엄군에게 총을 빌려서 국회로 쳐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하므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받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죠.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또 온도차를 달리했습니다. 온도를 달리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우는 당대표가 돼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옹호를 하고 있고 또 뭐 탄핵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를 한다고 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국민의힘과 같이 국회 내에서 협치를 해나가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민주당의 주장이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는 아닐지라도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국민의힘의 모습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번에 강성의 모습을 보였던 당대표 후보군들 중에서 당대표가 됐고 그중에 한 명이었던 장동혁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당원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제는 당대표가 되셨으면 네. 본인도 사실 당대표 이후의 스텝에 대해서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장동혁을 위해서도 저는 중도층의 대다수의 국민의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는 그런 결단, 그게 곧 탄핵의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얼마든지 정청래 대표도 같이 장동혁 대표와 손 잡고 네. 같이 국회 운영을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협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